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책임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막판 유세 총력전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퇴원 직후 유세 현장을 찾았는데 국민의힘을 명분 쌓기용 꼼수라고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무력 충돌로 양측에서 1,5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거점인 가자 지구를 봉쇄했는데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한국인 일부가 오늘 우리 국적기를 통해 현지를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인천발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부동산 지표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폐업이나 휴업하는 공인중개사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휴폐업하는 중개업소는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위장해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 이용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는데도 조처가 더뎌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가파른 데다 내년 총선까지 맞물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두 번째인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총 24일 동안 진행됩니다. 당장 첫날부터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같은 정부 부처들이 줄줄이 소관 상임위에 감사를 받습니다. 야당은 정권 교체 이후 5달이 안 돼 열렸던 지난해 국정감사와는 다를 거라며 국민 앞에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정권 탓을 할 때는 지났다는 겁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민생은 파탄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은 살피지 않고 야당과 국민의 다른 의견과 비판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공격과 편가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신임 국방장관이 출석할 국방위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국토위에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교통일위원회뿐 아니라 상임위 곳곳에서 국감 기간 내내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송곳 같은 국정감사로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국민 안정과 모두의 바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꼭 지켜내겠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민생, 책임, 희망 국감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통계 조작 의혹이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현안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대통령 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망신주기식 증인 소환 요구가 있으면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출석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통계 조작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출석하고 대선 공작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 출석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장에서도 뜨거운 화두입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책임 공방이 오갈 법제사법위원회의 사정기관 감사에서 강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과 맞물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등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7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이 모든 현안이 총망라된 여야 간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YTN9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병원에서 퇴원해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분투했는데 이 대표 유세에 대해선 선거 결과를 염두에 둔 보여주기식 꼼수라고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를 이틀 앞두고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번 3주 만인데 퇴원 수속을 받자마자 곧바로 당 전체가 총집결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집중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단상 위에 올라선 이 대표는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며 진교훈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수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 공천은 정권 이권 카르텔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 후보야말로 진정한 공익 수호자라고 역설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청와대 재직 시절 향응을 수수해 징계 위기에 처하자 기밀을 누설하고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연휴 마지막 날 강서구로 총출동해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구청장은 야당 대표 심부름할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선거 막판 이재명 대표가 유세 지원에 나선 데에 대해선 판세에 별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며 그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선거 결과가 좋으면 본인 덕분이라고 할 것이고 지더라도 본인이 그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졌다고 할 거라며 전형적인 명분 쌓기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재명 대표가 과연 또 유세를 하는 것이 뭐 민주당 후보에게 도움이 좀 되는지는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정의당, 진보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도 막판 선거운동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야는 22.64%의 높은 사전투표율도 제각각 유리하게 해석하는 가운데 본투표가 가까워질수록 선거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대규모 공습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양측에서 1,5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방위 공세에 나서자 하마스는 민간인 포로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4천여 발의 로켓포를 쏘며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번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붐비는 텔아비브 동남쪽 벤구리온 공항을 겨냥했습니다. 관자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로켓포가 떨어지자 공항 안팎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즉각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은 하마스 거점인 가자 지구를 연일 공격했습니다. 내셔널은행이 화염에 휩싸였고 대학과 상가 건물 등 거리 곳곳이 크게 파괴됐습니다. 불과 사흘간의 공방으로 양측에서 1,5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와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אנחנו מטילים מצור מוחלט על העיר עזה. אין חשמל, אין מזון, אין מים, אין דלק. הכל סגור. אנחנו נלחמים בחיות אדם ואנחנו נוהגים בהתאם. 초기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스라엘은 전열을 가다듬고 가자 지구에 대한 철통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30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된 가운데
탱크와 장갑차 등 주요 무기가 가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끝장 보복을 공언한 만큼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보다 조금 넓은 곳에 200만 명 넘게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 지상군 투입이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 생존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대대적인 반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방위 공세에 하마스는 예상대로 인질을 방패막이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폭격할 때마다 그 보복으로 민간인 포로 1명을 처형할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하마스는 침투 초기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100여 명을 인질로 붙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에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한국인 체류객 일부는 오늘 우리 국적기를 통해 현지를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인천발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머무는 한국인은 93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장기 체류자 570여 명과 여행하다 발이 묶인 360여 명입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인 피해 여부와 안전한 철수 방안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이 많고 현지 상황에 따른 이런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서 이에 따른 철수 방안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인은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낮 1시 45분쯤 승객 2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대한항공 KE958 항공편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정 시각보다 15시간 늦게 출발하는 건데 도착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6시 10분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가 일어난 뒤 현지에서 우리 국적기 귀국편이 운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200여 명 외에 나머지 체류객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현지 공항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수송기를 동원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수송기를 띄울 상황이 되면 당연히 띄워야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 정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정도로 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대한항공은 이번 주 인천에서 출발해 텔아비브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3편을 모두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예정된 항공편은 현지 공항의 사정을 확인한 뒤 협의를 거쳐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과 관련해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 외환 시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어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 충돌로 국제 유가 변동폭이 확대됐지만 아직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태 전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서 관계기관이 공조하면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 동맹이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대폭 줄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입니다. 장비 반입 때마다 별도로 건건히 허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의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중국 공장에서도 미국산 장비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 안보 전략 차원이라면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으로 미국 첨단 기술 장비 반입을 막는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다만 삼성과 SK에는 1년간 예외를 뒀는데 이번 달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인 협상이 결실을 본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공급망과 수출 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외교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던 대통령실은 이번 성과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새로운 통상 이슈를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긴밀히 소통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 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전세 임대주택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602건에 달했습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 원으로 올해 8월까지만 따져도 한 해 최대 미반환액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주춤하면서 고급차보다는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쏟아부어 지난 6월 최고급 전기차 EV9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전엔 사전 계약 10,000대를 넘어서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판매량은 4,000대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이 판매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옵션을 더하면 차 가격이 8,500만 원을 넘어 전기차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자 예약 취소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EV9처럼 하이엔드급의 프리미엄급 전기차 시장에서는 아직 국산차를 좀 외면하고 그 정도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소비자들이 평가를 하는 거고, 반면 지난달 출시한 레이 전기차 모델은 아직 실적은 안 나왔지만 사전 예약 물량이 6,000대로 올해 판매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경차로 분류돼 세금 혜택도 있고 보조금까지 받으면 2천만 원 초반에도 차를 살 수 있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이 내연기관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경차로서의 혜택은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전기차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소비층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입차 국내 판매 1, 2위를 차지하는 BMW와 벤츠도 지난 3분기에 전기차 판매 비중은 4%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내수 판매 차량의 9% 정도가 전기차인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는 비쌀수록 덜 팔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완성차 업체들로서는 비싼 차를 많이 팔아야 수익이 남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이런 기대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가 더 촘촘해지고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고급 전기차의 시장 확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대통령실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관련 기업에 대한 건전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미칠 부담과 함께 균형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공식 브리핑에서 정부는 여러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동시에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걸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고민하고 상의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미국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에너지 가격 등 국내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의 정식 카카오톡 채널로 위장한 뒤 소비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 이용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는데도 조처가 더뎌 해당 계좌는 여전히 살아있고 피해자는 실시간으로 느는 상황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커피 머신에 이상이 생겨 판매사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채널로 AS를 접수했습니다. 채널 상담원은 10만 원을 내면 물류회사를 통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고 A씨는 안내받은 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물류회사 측은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며 다시 입금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는 잠적했습니다. A씨가 정식 채널이 아니라 판매사 로고와 이름을 도용한 사기 채널과 상담했던 겁니다. 그 구매한 사이트에서도 카카오톡 채널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거를 보고 당연히 저는 로고도 똑같고 AS 채널이라고 되어 있기에 아무 의심 없이 제가 먼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서 들어간 거라서 전혀 의심을 할 수 없었어요. 알아보니 최근 같은 수법이 판을 쳐 피해자는 A씨 말고도 많았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고 사기꾼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취재를 진행한 최근까지 해당 계좌는 범행의 버젓이 사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업에 관련돼서 돈이 주고받은 게 아닌 이상 경찰이 다중피해로 접수를 됐을 때 은행에다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 정지를 그때서야 해줄 수 있다,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계기관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40명이 넘는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보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칭당한 기업 측도 이미지 훼손 같은 2차 피해를 호소합니다.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요청을 계속 하거든요. 카카오 쪽에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퇴근나서나 주말에까지 생성이 돼서. 카카오 채널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 사칭 채널을 카카오 측이 삭제해도 금세 다시 생겨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선 이용자가 기업 인증 마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인증 채널은 인증 마크가 별도로 표시됩니다. 인증이 없는 채널의 경우 채팅 시 상단에 주의를 요구하는 경고 메시지가 노출되고요. 향후에는 채널 프로필 인증 강화를 위해서 카카오 인증서와 결합된 비즈니스 프로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경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개별 사안으로 분류돼 아직 수사의 속도가 붙지 않아 피해자들 속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제 저녁 한 남성이 KTX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열차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경북 청도군에선 전국 4차를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멈춰선 KTX 열차 옆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서울 영등포역 근처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달려오던 부산행 KTX 고속열차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600여 명은 2시간 뒤에야 인근 역으로 이동해 다른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또 상하행선 고속열차 30편과 일반 열차 18편 역시 10분에서 1시간 정도 잇따라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왜 안 도착하지? 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지장은 있죠.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서 따릉이를 타고 집까지 갈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4차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2명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새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운문사에서 불전함에 들어있던 시주돈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경북 영천시와 경주시, 충북 청주시 등 다른 지역 사찰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배후 물류단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시가 물류단지를 별도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신공항 건설의 차질을 우려한 대구시가 구미공단 환경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경북 의성 주민 목소리입니다. 두 손을 들고 환영했던 신공항을 이제와 막는 건 주민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공항과 가까운 구미시가 물류단지를 만들고 공항과 연결되는 고속도로까지 뚫으면 의성이 물류산업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지금은 공항 이전 반대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 반대라는 암초를 만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가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서는 대구 경북 100년 사업에 분탕질 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추진했던 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를 끌어와 하류에 있는 대구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구미산단의 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존법, 이 법률들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상류 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류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구미시는 지역 산단의 모든 기업이 법과 기준에 맞춰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며 대구시 주장은 반헌법적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폐수 무방류 시스템 설치 요구는 대구시의 막무가내식 입장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고 부당한 요구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대구에서도 그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로 대구 경북의 발전을. 대구시와 구미시가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는 사이 신공항 성공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바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무면허 운전과 불법 촬영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들이 5천만 원이 넘는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는 20명으로 모두 5,400여만 원의 직무 성과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와 지하철 안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해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은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지하철 내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공사와 재단은 생성형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 추정 모델 기획 연구를 진행합니다. 두 기관은 12월까지 기술 테스트와 모델 설계를 마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중 한 역사를 선정해 기술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대규모 공격을 가해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휘부에 대한 암살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서방이 다이시를 대할 때 했던 것처럼 하마스를 겨냥해 모든 방면에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책 변화는 이제 가자 지구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하마스 조직원도 표적으로 삼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더 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주택을 폭격할 경우 그 보복으로 민간인 포로를 처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부 오바이바 하마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간인 포로 1명을 처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마스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포로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예고 없이 민간인을 폭격하고 살해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하마스 공격으로 외국인들이 숨지고 실종되거나 인질로 잡혀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옛 트위터 X에 EU 집행위 건물 한편에 이스라엘기가 투영된 사진을 올리며 이스라엘과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나아가 1조 원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개발 원조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The Commission is also currently assessing how the recent tragic events might affect our current and our future development assistance. 유럽연합 최대 경제대국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재정 지원을 거두기로 해 해외 원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반유대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Wir akzeptieren es nicht, wenn hier auf unseren Straßen die abscheulichen Attacken gegen Israel gefeiert werden.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 이스라엘과 분쟁을 해결하자는 하마스의 주장, 두 국가 해법 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Лига араб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может сыграть определяющую роль в комплексном оздоровле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и, поощряя эти процессы. 하마스 공격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사망하고 실종되고 인질로 잡히면서 각국이 자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둘러 군용수송기와 민항기를 급파해 귀국시키고 희생자 시신을 본국으로 수송하는 한편 한 라인을 개설해 자국민 소재를 파악하며 지원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 석유 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해온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공식 선포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하루 전보다 4.3% 치솟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이번 달 들어 내림세였던 국제 유가가 중동 전쟁 여파로 반등한 겁니다. 다만 이번 충돌이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분쟁이 있는 지역은 석유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니까 국제유가에 큰 영향은 안 미칠 수가 있는데 역전이 되면 국제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 석유, 가스 수급 현황을 비롯해 유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당장은 국내 원유와 에코아 천연가스, LNG 도입에 차질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중동이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67%, 가스 37%를 공급하는 만큼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성이 큰 곳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가 국내 수급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합동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현재 발이 묶인 한국인 일부가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대한항공은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귀국편 K958이 현재 시각으로 오늘 낮 1시 45분쯤 출발해 내일 새벽 6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가 일어난 뒤 현지에서 우리 국적기 귀국편이 운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대 여성 3명을 잇따라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는 16살 고등학교 남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10대 여성 연쇄 폭행 강도범인 16살 고등학생 서모군은 지난 7일 낮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연 법원은 서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군은 지난 5일 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튿날 밤에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2곳에서 10대 여성 2명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강간 미수와 강간 상해, 강도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포렌식 등 증거 조사를 통해 일부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촬영까지 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군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6일을 전후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질병관리청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3년 뒤에야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4월 군에서 단체 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했지만 보건소에는 3년 뒤인 지난 8월에야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폭행이나 폭언, 업무 배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에 있는 한 의료기관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의원이어도 경험을 쌓아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은 얼마 가지 않아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랑 저를 향해서 물건을 확 밀친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다들 그거를 보고도 묵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큰 상처였고. 계속되는 괴롭힘에 공황발작까지 나타나 출근을 못했더니 고용주는 사흘 연속 무단결근했다며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5인 미만은 죄송한데 상담이 어렵다고 답변이 돌아왔고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76조 2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야말로 노동 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법의 보호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택배기사처럼 일종의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에는 아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를 모두 합치면 1,000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추석 명절과 한글날 등 10월 연휴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와 외교 현안을 국민에 직접 설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첨단 장비 반입 규제를 유예한 것의 의미와 성과를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에도 각별한 대비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두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책임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이,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막판 유세 총력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6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에서 마지막 지원 유세를 진행하며 김태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이 오늘 하루 강서구 일대를 샅샅이 돌면서 진교훈 후보에 대한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또 오후 3시부터는 보석 신문이 열리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의원은 이후부터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날도 선선해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아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아침에 비해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흐린 가운데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2도, 청주 14.8도, 부산은 1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3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